제일 중요한 건 기초 체력인 것 같아요. 기초 체력. 부동산에 기초 체력을 쌓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돈을 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돈 벌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그렇게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그래서 저는 신문을 꼭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 가지 신문 봅니다. 한경, 매경, 조선일보 이렇게 세 가지 보는데 여러분들 뭐 신문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네이버에 올라오는 이런 신문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종이로 된 신문 보기를 좀 권하고 그 자료들을 필요하시면 스크랩을 해서 그냥 기존 신문지에다 잘라 붙여 놓으시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책 좀 많이 사보세요. 책 15,000원이잖아요. 10% 세일하면 13,500원. 이 책들을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돈을 벌고 싶겠다 그러면 제 책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책이 나오면 다 사서 보셔야 돼요. 그래봐야 한 달에 5권도 안 돼요. 그 정도 투자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버실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이런 강연회. 무료 강연회도 좋고요. 유료 강연회도 좋습니다. 저자특강, 특히 저자특강. 저는 저자특강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저자특강에 가서 여러 작가들을 만나고 그 작가들을 보면서 나도 책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저는 책을 내가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면서 책 쓰기 강좌도 들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강좌들 많이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네 번째,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 이게 부록으로 나온 건데요. 임장 노트. 책에 나온 내용을 여기다 다시 정리를 한번 했어요.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라고.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장을 통해서 시세 조사를 도시가 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새 가장 핫한 데가 이태원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이런 데잖아요. 느끼셔야 돼요. 어느 지역이 왜 잘 나가는지를 잘 알아야 그 잘 나가는 지역들을 찾아가서 투자를 하죠. 그죠? 제가 투자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아직도 경매 한 건 받으면 최소 2천만 원, 많게는 5천, 1억 그렇게 수익을 남겨서 그냥 매매를 하라고 보통 선배들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생활비를 계속 만들어내야 됐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경매를 한 건 받아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2천만 원 받고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월세를 깔아서 받으면 1년만 모으면 내 생활비는 다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쨌든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좀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쨌든 생활비, 월급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분은 차익형으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같이 매달 생활비를 내야 되고 생활비가 필요로 한 사람은 수익형으로 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익형으로 1년을 깔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그 유혹을 이거를 하나 팔아서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한 번에 이렇게 목돈을 만드는 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거죠. 제 상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차익형으로 갈 거냐 수익형으로 갈 거냐를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둘째, 단기 투자로 갈 건지 장기 투자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왜 그러냐면 저는 주택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주택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공직자들이 재산 공개할 때 다 집이 많이 있었어. 재산에. 지금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정치인들 자기 재산에 주택이 있는지.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외에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돼, 지금은. 집 갖고 돈 버는 시간은 끝났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하나, 그 정도. 그래서
단기 투자로 갈 거면 단기 투자에 맞게 부동산은 단기 투자라 그래봐야 최소 2년이에요. 장기 투자로 갈 거면 5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상속 가능한 물건에 투자를 합니다. 안 팔겠다는 얘기죠. 한번 사놓으면 그거 계속 월세 받다가 저 죽으면 저희 아들님이 그냥 아니 저희 와이프가 받아서 쓰겠지. 쓰다가 저희 와이프 죽으면 저희 아들한테 주던지 뭐 지가 돈이 필요 없으면 나라에다 기부를 하든지 환원을 하든지 뭐를 하겠지. 이제 그런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좀 필요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하다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지.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그거 한다. 본인이 계획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수익형으로 갈 거냐 차익형으로 갈 거냐 단기 투자를 할 거냐 장기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서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책에 보면 그것도 찾아가는 방법들을 좀 제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좀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 거는 저희 그 사례인데요. 연구원 사례입니다. 그냥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전세 2억 5천만 원 자기 재산이었고요. 저한테 왔을 때는 종잣돈 5천만 원 가지고 상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자산은 6억대 24평 아파트 입주권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월세는 650만 원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이자 빼기 전에 총 받는 거예요. 총 자산 규모는 지금 17억 원. 2년 만에 자산 규모 딱 5배 늘어난 것 같아요. 이분은 나름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녀가 한 분 있는데 중학생인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근데 자기가 받고 있는 월세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활하고 먹고 사는 건 됐지만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마치 우연한 기회에 저하고 이렇게 소개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직장인이니까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금을 확보를 해야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이분한테 옵션을 드린 게 회사 가서 퇴직금 중간 영상 집 산다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고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퇴직금 중간 영상. 아현동에 빌라 사셨어요. 재개발 빌라. 지금 철거 들어갔어요. 아현동에. 지금 시세 6억 가요. 물론 입주할 때 어느 정도 돈은 내야겠지만 여기는 중도금 무이자라서 돈 들어갈 게 없어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돈 5억, 3억 싸갖고 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많으면 1억이야. 아니면 다 몇천만 원이에요. 본인의 자산의 이동을 통해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끔 제가 했던 게 저는 더 자랑스러운 거죠. 아니, 돈 많은 분들은 돈 있으면 사면 되지 뭐. 그분들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와서 이런 데 와서 고민 안 한다니까. 그냥 정보도 더 많고 대출 받는 것도 더 쉽게 받아요. 기존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2억 5천에 정착돈 5천만 원 받은 양반이 대출을 받아봤겠냐고. 그런 교육을 제가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거주 비용 조금만 늘리면 수익형 부동산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전세로 놓고 그 전세 작업해서 저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해서 제 월세를 지불하고 이자를 내고 그리고 생활비가 나와. 월세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제가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월세 살아.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주거와 투자를 나눌수록 수익률은 올라간다. 공감하시나요?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는 집 줄여서 월세를 가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세 살고 있으면 전세 빼. 그래서 그 돈으로 월세를 알아봐.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똑같은. 그리고 나머지 차익을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자 내고 지금 사는 집에 월세를 내고도 나한테 남는지 안 남는지. 자, 두 번째.
집을 빼. 그래서 전세를 가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봐. 금리를 알아보면 월세보다 조금 더 쌀 수도 있어요. 그게. 대신 목돈이 한 1, 2천만 원 더 들어갈 수 있어. 그거 비교해 보시면 돼요. 월세 받는 것보다 한 20만 원 정도 덜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더 들어간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월세로 갈 거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거냐. 그래서 전세로 가고 나머지 목돈 한 2억 정도를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한 400이든 500이든 받는다. 그럼 그거 받아서 이자 내고 월세 내고 나머지 수익 내가 갖는다. 간단해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 안 해서 그런 거지. 안 해서. 여러분들이 3년 전에 저를 만나셨다면 벌써 돈을, 자산을 5배 이상 벌었겠지. 오늘 2017년 2월 27일에 만났기 때문에 3년 안에 5배 버는 거는 어렵다.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놓으면 과연 이게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장담 못해. 그건 덤이거든. 수익형 부동산이 사놨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덤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월세를 받는 게 내가 원하는 투자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딱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얼마의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걸 알면 투자고, 야 이거 500만 원 투자했는데 딱지 받아갖고 이거 한 500 오를까? 1000만 원 오를까? 2000만 원 오를까? 밤새서 줄 서서 그거 사는 거는 투기라고 보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했는데 야 니네 투기하는 거 아니야? 그따구로 하면서 무슨 이게 기사거리라고 네이버에 올리고 막 이런 욕을 하시는데 그분은 투자하고 투기의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명확해요. 3년 전에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러한 선상에 똑같이 서 있었었고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뒤에 서 있었던 게 저의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차로 비유했는데요. 저는 이제 좀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2년 만에 월세 2천만 원을 받게 됐고요. 관리하는 물건은 지금 제가 34개입니다. 총 자산총액 저도 5배 증가했어요. 5배 증가. 닮았나요? 네, 우리 아들 1년 전 모습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아들한테 지금도 저는 제가 하고 있어요. 왜? 가장으로서 진짜 이 돌반지를 팔러 종로에 나가서 그거를 팔고 있던 주식 현대증권 가서 나머지 다 팔고 몇백만 원 만들어서 집사람한테 갖다 줄 때 그 처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서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떳떳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자리하고 싶어서 무단히 노력했던 지난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웃음이 저의 웃음이고 여러분들 미래의 웃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